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에 드디어 공개된 12개의 D앱 해커톤 순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요것이 공식적으로 해커톤에서 발표해가지고 나온 그런 순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요걸 통해서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인기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나 결론이 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3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다음 주만 되더라도 벌써 4월이 돼버리는데 그만큼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그만큼 파이코인도 하나하나씩 발전된 이런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도 다양한 파이코인의 주요 소식들을 한번 살펴볼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파이코인이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타 003에서 되어 있는데 I do not believe에서 등등등 쭉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잘 정리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KYC가 완성된 개척자들의 양과 연결된 인프라 전체의 준비성, 그리고 뒤에 그 다음에 요런 준비성을 합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좀 더 완벽하게 완전성 있게 뭔가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파이코인을 뭐라고 했다? 파이는 기다림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과 재밌는 소식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KYC 안 되면 올해 접는다고 했었죠. 근데 KYC가 어쨌든 임시든 아니든 KYC 인증이 되면서 좀 더 기다려볼 그런 재미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후에 이렇게 KYC가 뜨신 분들 아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KYC 인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부 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KYC 인증. 자, 한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보면은 이 KYC 인증이 요렇게 지금 뜨는 이유, 좀 기다려라 이렇게 뜨는 이유가 뭐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뜨는 이유. 자, 왜 그러다? 임시 KYC를 받으신 분들 외에는 나머지는 의심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의심이나 뭔가 계정의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명을 하라고 얘기했지만 그 소명 역시도 알고리즘의 뭔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 소명을 하라는 거지, 소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좀 뭔가 찜찜하거나 의심된다, 이러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요런 게 있어요. 익명으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익명이라기보다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익명은 아니고 유령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동일인으로 휴대폰 2대 채굴 중 한 대만 인증, 한 대는 검토 중인데 1인 1계정만 승인하는 건가요? 자, 일단 요 부분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일단 이분 1인 1계정을 쓰셔야 돼요. 근데 왜 1인 다계정을 쓰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런 부분. 그리고 혹시나 이게 또 통과가 되면 되게 웃긴 거예요. 그쵸? 한 대는 그러니까 2대 채굴 중 한 대만 인증, 한 대는 검토 중. 그래, 하여튼 물음표예요, 물음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많아요. 이렇게 공개하신 분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 한 대만 인증이 되는 거냐, 한 대만 인정을 받는 거냐인데, 한 대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거 나중에 걸려요, 어차피. 그러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 문제가 생기면 이분도 나중에는 코어 팀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다 하고 소명이라도 하셔야겠죠. 아무튼 유령님, 제발 이렇게 1인 1계정, 모든 코인이나 모든 계정 1인 1계정만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굳이 내가 1인 다계정을 써도 된다라고 허용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1인 1계정을 쓰시는 게 맞겠죠. 자, 봐요. 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 1인입니다. 여러분들 가가지고 보통 1인 1인분을 시켜야 된다, 이런 데 가가지고 한 명이 갔는데 여러 개를 시키지 않잖아요. 보통 2인분 시키고 3인분 시키고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무료 채굴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은행이에요, 은행. 자, 은행에다가 계좌, 우리가 계좌라고 하죠. 계정이 있고 계좌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저가 리에이스라고 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하나 만들었어요. 신한은행 가서. 자, 근데 신한은행 가서 또 리에이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를 더 계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앱 자체가 한 개인데
신한은행의 한 개인데 두 개의 계정으로 로그인 되냐? 이건 아니잖아요. 신한은행 하나에서 리에이스라는 계좌 한 개, 그 다음에 또 계좌 한 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신한은행이라는 데서 또 신한은행을 또 만들어서 리에이스라는 게 이름이 두 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계시면 예를 들면, 자, 유령님이 여기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유령님이 또 하나 있다? 자, 이거 두 개 다 인정이 된다?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내 신분증 하나로 두 개를 인정을 받는다? 물음표가 돼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파이콘 연락에 박터지게 모으려고 1인에 한 100개 정 쓰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나타냈는데, 페일랏 이게 뭐냐? 자, 페일랏 이게 뭐냐? 또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일단 요게 공개가 됐어요. 파이 커뮤니티 이렇게 디사이드 해가지고 인기 투표를 한 겁니다. 뭐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파이 커뮤니티 디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파이 커뮤니티,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트위터에다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디사이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샵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게 인기 투표, 뭔가 파이의 D앱 중에, 해커톤에 나온 D앱 중에 인기가 많은 것들을 포인트로 매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 중에 지금 12개 앱이 발표가 됐는데 1위가 15포인트를 받은 페일랏이라는 것인데, 페일랏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공개 잠깐 한 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어 투 피어에서 P2P, 이렇게 선구자들이 지원하고 파이로 연료를 공급받는 P2P 분산형 전달 플랫폼이다. 물류는 페일랏과 함께 웨스3를 만납니다 해가지고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 정도, 이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2위로는 314159 GCV 몰이라고 해서 돼 있죠. 314159 하면서 난리 났던 거 있죠. 그거. 3위가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파이2고, 그리고 4위가 파이 쇼룸, 그 다음에 5위가 파이 바터몰, 6위가 파이 체인몰. 은근히 파이 체인몰이 순위가 낮아요. 그쵸? 7위가 파이 크립토 뱅크 해가지고 다양한 이 앱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앱들의 기준이나 내용들을 쭉 살펴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게임도 있긴 해요. 파이 패스에서 게임도 있긴 하지만 에스크로, 뭐 앱 링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상위권에 있는 순위를 보면은 파이가 어떻다? 좀 더 우리가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죠. 돈이 되는, 돈으로 뭔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쵸? 뭐 P2P라든지 쇼핑몰들, 여행 이런 것들 있죠. 다 보면 그래, 은행도 있고, 그죠? 관심도가 아무래도 파이 쪽에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분들의 관심도가 뭐다? 이 화폐로 쓸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이의 화폐의 대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 분들이 거의 해주셨지만, 뭐 국내에 있는 분들도 일부 해주시긴 했지만, 아마 외국인 분들이 거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기 투표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냥 인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고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해코튼 최종 결과는 요거와 다를 수는 있어요. 아무튼 이 최종 라운드는 3월 26일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지금 현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난리가 났죠. 또 자, 보시면은 파이코인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따봉 하면서 파이코인 인기가 정말 많고 우리는 파이코인의 전사들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미래에는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을 비교할 수 있는 날이 정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이코인은 어떻습니까? 파이코인은 2019년도.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언제요? 09년도.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80년대, 90년대 얘기하죠. 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어때요? 00년대라고 한다면은 파이코인은 10년대라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2010년대, 2000년대. 그쵸? 어떻게 보면 1세대, 우리가 20세기, 뭐 21세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 세기에 대한 변화는 아니었어요. 그쵸? 세기에 대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이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도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2019년도 이제 10년 뒤에 딱 생긴 파이코인을 보면은, 미래,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 한창 뭐 몇천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10년 뒤, 아니죠? 앞으로 한 5년 뒤만 하더라도 파이코인이 좀 더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 물론 안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엊그저께죠. 아니 어저께죠. 파이코인 망했는데 왜 채굴하나요? 그러면 본인은 왜 채굴하나요? 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망했으면 채굴하지 마세요. 망했으니까 제발 좀 나가주세요. 막 이런 느낌.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 현재 보면은 불안정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P2P 시장과 B2C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파이 페이먼트를 허용하는 상점이 10만 개 이상 있다. 이 숫자는 모호할 수 있지만
파이 네트워크 활성 생태계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어쨌든 멋진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휴대폰 가게에서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를 들고 있다. 이런 모습도 볼 때 외국에서조차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이분이 약간 그 뭐랄까 저기 같죠. 니콜라스 씨 젊었을 때 모습 같은데 그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이 네트워크 디벨롭먼트 패스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베타에서 테스트넷을 거쳐서 인클로스드 메인넷, 폐쇄형 메인넷에서 이제 매스 KYC와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유틸리티 크리에이션 해가지고 이 과정이 지금 준비 중이에요 현재. 그죠? 그리고 팬 메인넷이 비로소 열리는 이런 과정을 의미하는 건데 현재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 과정이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해서 이 과정들 쭉쭉 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1년 정도씩 걸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기술력이 낮다고 평가를 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무료채굴 코인들 봐봐요. 메인넷이 이루어졌어. 또는 뭐 테스트넷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뭔가 여기서 여기 과정 여기서 갑자기 급상장까지 해버리고 중간에 상장해버리고 이런 것들 절차 무시하고 그냥 중간에 KYC 인증 뭐 이런 거 하는 분들도 되게 많던데 그런 부류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한자로 쓰면 망으로 끝났습니다. 대부분 지금 프로젝트가 망으로 끝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이만큼도 또 망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파이는 어때요? 일단 4,500만 명.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유저 수를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면서 했던 그런 무료채굴 코인들이 있었냐 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생태계에 이만큼 그 이상 참여한 프로젝트가 있었냐라고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때는 파이코인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게 사실 골 때리는 거예요. 그죠? 다른 무료 채굴 코인은 어때요? 뭐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시그마라든지 그죠? 또 뭐 있을까요? 뭐 치트문이라든지 아니면 손절했던 건 되게 많잖아요. 뭐 울프 네트워크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때요? 자발적으로 생태계 참여해서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생태계 매장 차리겠다. 이런 거 있었나요? 여태까지? 없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파이코인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기술력에 대한 그런 희망이나 이런 가망성을 거의 못 받기 때문에 파이코인이 유독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파이코인에 대한 안티, 그다음 뭐 개인정보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로 까는 분들도 많은 거고. 근데 그렇게 하는 팬층, 유저층이 있냐라는 걸 한번 확인해 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파이코인이 좀 더 이런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한 주목,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잘 됐으면 좋겠죠. 제가 채굴을 하는 거니까 또는 제가 채굴을 안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그렇죠? 이제 4년이 지났어요. 이제 5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 자 다음 내용 살펴보면은 현재 이제 필리핀, 홍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필리핀 개척자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홍콩에서 정말로 파이코인으로 홍콩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홍콩 근데 왜 홍콩이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파이체인몰 미디어 파트너로 홍콩 와우 서밋에 합류를 했다 해서 파이체인몰은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블록체인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수많은 최고의 프로젝트를 선보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글로벌 웹3 산업에 연결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활용할 거다 해가지고 웹3의 연결 와우 서밋 2023 공식 미디어 파트너다 해서 아마 요거 때문에 이게 꼭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요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다. 이 행사는 리스본, UAE, 두바이, 포르투갈 등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가 됐고 홍콩에서의 최근 모습은 100명 이상의 연사 및 전시 업체를 특징으로 하여 파이체인몰은 참석한 많은 프로토콜과 연결될 것이다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이체인몰이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 이제 그렇게 하지만 파이체인몰 외에도 다양한 곳들이 나중에는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파이체인몰 현재는 뭐 이렇게 원탑이라고 해야 될까요? 몰 중에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외에서도 파이체인몰 아니? 이렇게 하면 오 알아. 근데 파이 바텀몰 아니? 오 그래 버터니?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계신다. 그래서 파이체인몰에 그런 인지도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좀 더 좀 발전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자 다음 내용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이거 파이파파 카페에 동탄하루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총 가입자 수부터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거래 가능 이제 코인 수라든지 지갑 평균 파이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그 변동이 없어요. 왜 변동이 없냐? 자 그만큼 일단은 요런 느낌인데 우리가 KYC 인증 자체가 대규모로 이루어졌어요. 그쵸? 대규모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마이그레이션 그죠?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3월 15일에 인증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때부터 2주가 지나면은 아무래도 3월
29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2주가 지나야 마이그레이션, 최소한 이때 바로 승인을 받은 분들도 이때가 돼야 전환이 될 텐데 아마 이때 전환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연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한 7, 8개월 전, 그 다음에 뭐 많게는 1년 전부터 나는 통과했는데 마이그레이션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상당히 계시기 때문에 이걸 기다려야 된다. 그쵸? 그래서 3월 29일이 되면은 지금 변동이 없다라고 얘기들이 나오지만 조금 증가는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하는, 그 다음에 이런 증가가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었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저번에 해킹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무서움, 이런 것들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파이코인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소식들이 전해지고, 이 소식들 이분 돈 줘서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통계를 내서 올리는 건데, 참 이런 거 보면은 파이코인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는 분들께 늘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고, 아무튼 파이코인 이 채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분명히 복이 있을 거니까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이코인 생태계에 노력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많은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